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전 작가의 시선,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안녕하세요. 웰컴.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동장군은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왔어요. 조진주님, 전용 작가님 군대 필 나네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셨냐 물어봤어요. 제가 여군으로 들어갔으면 혹시 별 달았을지도 모른다고 남들은 그러더군요. 사회에서 별을 여러 번 달았는데요. 4850님. 너무 감사해요. 자, 저는 하우스 수박 농사지는 55세 아줌마입니다. 봉도사님 너무 재미있네요. 좋아요. 파이팅. 야, 멋진 분이시네요. 수박 보내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박 보내면 여기서 수박 농장까지 갖고 이 자리에서 보이는 데서 딱 자를 테니까. 수박 먹고 싶네 진짜. 네, 굉장히 되게 부자신 것 같아요. 하우스 수박 농사면.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어허. 슈퍼 가면 있더라고요. 이야, 그거를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이시구나. 수박을 보내주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먹을 텐데. 사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죠? 저만 꽂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온 국민이 꽂힌 인물.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정현 선수. 그래서 아까 정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딱 막았어요. 왜? 우리 4부에서 한다. 네. 근데 좀 색다른 이제까지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정현 선수 검색해가지고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정현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특히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운동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마라톤 테니스가 2대 운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건데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인기가 덜한데 일본의 경우는 그냥 무궁무진하게 주구장창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인기의 그 면면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테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고급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가 고급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서양에서도 보면은 테니스가 돈이 더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사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클럽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자들이 골프는 뭐 대중 스포츠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근데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테니스는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그 호텔이 진짜 좋은 호텔이다. 이거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호텔인 경우는 정말 좋은 호텔인 거예요. 아니면은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배려가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테니스는 로망의 스포츠인 거예요. 로망. 네, 지금의 일본의 그 왕실인 아키히도 왕이 평민 출신인 비하고 이제 미치코 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뭐 대단했었어요. 이 간장집 딸이었죠. 부잣집 딸. 근데 그 둘이 미치코 비를 어디서 만났느냐? 가로이자의 테니스 코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일본 여성들이 다 테니스 라켓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왕실. 간택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은 상당히 테니스에서는 동양인으로서는 동양 쪽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마이클 청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본이 지금 이번에 정현 선수가 나온 걸 보고 와 드디어 또 김연아가 또 한 명의 김연아가 나타났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기운 없어 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갖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수님 테니스 왕자라는 일본 만화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이 이제 도쿄 대지진. 후쿠시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영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또 일부가 이제 부산으로도 오기도 했고. 그렇죠. 말레이시아도 가고요. 태국도 가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로망이고 가장 좋아하는 문화가 영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왕실 체제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사의 나라.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는. 테니스의 종주국이 영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테니스에 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하고 이제 골프라는 이 두 스포츠를 보면은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매너가
꽝인 선수는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그 굉장히 공격적이다 할 수 있는 거를 테니스에서는 악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너를 중시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현 선수가 보여준 그 글로벌한 매너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네. 어떤 점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막 밤새 응원하고 거의 이제 무슨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속어지만은 국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 울고 막 목숨을 걸고 응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선수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만은 이기고 싶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현 선수를 제가 보면서 즐기고 있구나. 인조이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하면서 인조이하면서 많이 봤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선진국적인 스포츠 문화를 이번에 얻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절망의 세대다. 뭐 M4, 3포 뭐 이러면서 한 젊은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예를 들면 뭐 산업화 세대라든지 뭐 민주화 세대라든지 뭐 50대 60대는 뭐 이런 말이라도 듣는데 자기네는 무슨 포기한 세대 뭐 M4 세대 뭐 기껏해야 욜로 세대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현 선수를 보면서 정말 즐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이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런 점에서 이 황금 세대라고 우리를 불러다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거나 또는 굉장히 다채롭진 않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아니 조금 못하면 어떻고 조금 문법에 어긋나면 어때요.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서 참 보기 좋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BTS의 RM의 영어를 볼 때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멤버들이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아는 단어 그냥 꿰어가지고 전달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때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우고 그럴 때 외대는 영문학과는 영어학과거든요. 미국 성인 남녀가 일생 동안 쓰는 그 어휘가 900개쯤 된대요.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영어학과 나온 분이 역시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네요. 아주 좀 인텔리한 사람들이 쓰는 게 1,500단어쯤. 근데 저는 그거 들었어요. 이분이 그 정현 선수가 쓸 때 보면 진짜 20개가 안 되는 단어예요. 20개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180 팔의 키와 87kg의 몸매와 그다음에 비율 좋은 이 몸매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제스처를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하니까 저는 솔직히 뭐 영어 못해도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보는데 즐겁던데요. 뭐. 아니 그리고 어휘가 작아서 뭐 좀 이렇게 낮은 영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편하게 영어를 얘기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자꾸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건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의 어떤 간극은 있었어요. 굉장히 일본은 선진국적인 스포츠 같은 거를 많이 일찌감치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테니스 선수 중에 이제 유명한 마츠오카 슈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를 일본인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건 뭐냐면은 이 테니스도 굉장히 잘했지만 이 선진국적인 일본, 밝은 일본, 여유로운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전형적인 엄친아에다가 금수저가 이렇게 무색할 정도의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 집안에 전용 코트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대리교사로 나왔던 아주 선생님이 있어요. 짱구는 못 말려 그것도 일본 만화예요? 일본 만화예요. 보면 그거 안 보셨구나. 금방 너무 일본색이 짙긴 하죠. 근데 거기에 대리교사가 이 마츠오카 슈조를 이제 기본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츠오카 슈조는 열혈남아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뜨거워져라예요. 좀 더 뜨거워져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좀 더 뜨거워져라. 이래갖고 뜨거워져라 방송에서도 하도 해갖고 일본의 기후 온난화가 이 마츠오카 슈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됐지 뭐예요. 왜냐하면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소카 슈저가 이제 소치로 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47년 만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막 추워진 거예요. 그가 떠나니까. 그리고 반면에 소치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진짜 그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소카 슈조가 이제 또 귀국을 하니까 소치 기온은 17도로 폭락을 하고 일본은 그 폭설주의보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로 판명됐다. 막 이렇게 이제 웃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일본인에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파이팅 스피릿과 그다음에 여유를 갖고 즐기는 넌 뭐든지 또 일본은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했던 이제 선수죠. 테니스 선수가 그래서 뭐 방송도 막 그냥 지금 우리 봉도사처럼 멀티플레이어를 뛰었고요. 이 선수의 이제 맥을 잇는 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얘기가 들었던 니시코리 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대 최강 아시아 남자 테니스 플레이어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현 선수가 이 선수를 넘어서겠죠. 네, 넘어섰고요. 어떤 점에서는요. 96년생. 네. 외신들도 외교관급 화술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트도 있고. 그렇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왕초보였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 이 20대들 아무것도 안 되는 M4 세대, 3포 세대가 아니라 모든 할 수 있는 골든 세대다.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 확 골든 세대가 되는 건데. 그렇죠. 또 테니스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예요. 자기와의 싸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골프만 하더라도 물론 테니스도 복식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이 아주 성격이 개인적인 그 경기고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는 그 골프백을 메고 다니는 캐디가 항상 이제 같이 있어주면서 뭔가 그 뭐 정서적인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캐디 중에는 웬만한 선수보다 더 많이 연봉을 받는 캐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니스 경기를 저도 참 좋아하는 게 보면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테니스 가방 딱 짊어지고 와가지고 테니스 치고 그런 다음에 또 다 꾸려가지고 딱 쥐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서 끝내는 경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성, 그다음에 그 어떤 점에서는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굉장히 캐주얼하잖아요. 나 혼자 짐 꾸려서 나 혼자 떠난다. 제 취향에도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근데 지금 20대가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혼밥 먹고 그렇죠. 뭐 1인 가구 이거 무척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전 작가님 시선을 보게 되면 자유롭고 하고 싶은지 뭐든지 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렇게 마인드를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테니스는 골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투어를 떠나요. 전 세계 각곳으로 왜 그랜드 슬램도 다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것, 이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른바 젊은 세대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진짜 20대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열정,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희망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테니스 경기는 정치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이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눔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테니스는 골프처럼 그냥 쓸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상금이 아니라 나눠지는 상금인 거예요. 그러네. 8강 올라가니까 이미 뭐 3억 어느 정도의 그 상금이 있고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7억 5천이래죠. 4강 되면은 4강으로 올라갔으니까. 3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테니스는 굉장히 쉐어링의 스포츠다. 이렇게도 보죠.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요즘 보면은 자신이 성공해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늘 쉐어링,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말도 제가 참 많이 들었고 세금 자체가 이제 나눔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기부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현 선수의 이 성공이라는 게 우리 젊은 청춘들의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저희가 진짜 이게 기시감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리드할 때 일부도 할 때 첫 곡이요. Live Together. 함께 살자.
우리 PD들이 아주 멋진 음악을 선정을. 아니, 여기 PD들이 진짜 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일본은 그냥 여자 테니스 선수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덕희 선수도 참 그 초기에 대단한 성과를 올렸지만은 다테 기미코라고 아마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고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아주 일본의 자랑인 선수죠. 우리나라에서도 왔었고요. 근데 이 다테 기미코가 이 결혼을 이제 크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카 레이서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테 기미코가 그 이혼을 아주 어떻게 보면 쿨하게 트위터로 나 이혼했어요. 딱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유명인들, 셀레브들이 이혼을 하면은 뭐 기자회견 갖고 뭐 울고 짜고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트위터로 하나 날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테니스 선수들이 갖고 있는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기뻐하지만 패배했을 때도 다음 승리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테니스 스타, 이 스포츠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혼을 꼭 패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 결혼했을 때와 달리 근데 그걸 이렇게 트위터로 이혼했다고 하고 또 즐겁게 살고. 네. 아니 우리도 지금 40%가 넘는 이혼 경험자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나 돼요? 4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일 비자 비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이면 뭐든지 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도 2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봉도사가 진짜 낙천주의자고 파이팅 스피릿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 얘기할 때 2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결혼이라는 건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럼요. 가정을 경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조금 저희 아들한테도 꼭 그렇게 조금 해요. 어렵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세상과 화해하는 거고 세상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기도 하고. 네. 다음에 자식론 갖고 한번 오시죠. 그렇게 하죠. 근데 전 세계에서 10억 이상 즐기는 스포츠인데 우리나라는 왜 점점 줄어들어요? 일단 배드민턴에 일단 좀 밀렸어. 네. 코트 잡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빨리 안 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마라톤은 그냥 뛰면 되고 등산도 혼자서 산에 올라가면 되는데 뭐라고 할까? 이 테니스는 이제 그래도 같이 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코트 잡아야 되고 이 준비가 좀 많이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체력이 요하는 거예요. 정현 선수 보니까 그 등치도 크고 그런데 이 땀 때문에 쫙 몸이 다 빠져 있고 그냥 진짜 뼈하고 근육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스쿼시 코트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9067님. 정치쇼는 정말로 마성의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방송 감사해요. 마성의 남자예요. 우리 저는 목요일날 전효 작가님의 전 작가 시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자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끝곡은 블루가 부르는 원러브. 혼자 할 수 있는 사랑도 있어요. 오늘 20대에게 최고의 사랑이죠. 20대에게 희망, 열정, 자유. 새로운 시선을 주신 전 작가님 감사하고요. 짝사랑도 많이 해보세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즐기고 있구나. 인조이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하면서 인조이하면서 많이 봤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선진국적인 스포츠 문화를 이번에 얻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절망의 세대다. 뭐 M4, 3포 뭐 이러면서 한 젊은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예를 들면 뭐 산업화 세대라든지 뭐 민주화 세대라든지 뭐 50대 60대는 뭐 이런 말이라도 듣는데 자기네는 무슨 포기한 세대 뭐 M4 세대 뭐 기껏해야 욜로 세대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현 선수를 보면서
정말 즐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이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런 점에서 이 황금 세대라고 우리를 불러다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거나 예. 또는 굉장히 다채롭진 않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그럼요. 아니 조금 못하면 어떻고 조금 문법에 어긋나면 어때요. 예.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서 저 참 보기 좋았어요. 네. 근데 좀 색다른 이제까지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정현 선수 검색해가지고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 정현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특히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운동이 예. 굉장히 일본에서는 마라톤 테니스가 2대 운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건데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인기가 덜한데 일본의 경우는 그냥 무궁무진하게 줄구장창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인기의 그 면면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테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고급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가 고급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서양에서도 보면은 테니스가 돈이 더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사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클럽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자들이 골프는 뭐 대중 스포츠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예. 근데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테니스는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그 호텔이 진짜 좋은 호텔이다. 이거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호텔인 경우는 정말 좋은 호텔인 거예요. 아니면은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배려가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테니스는 로망의 스포츠인 거예요. 로망. 네, 지금의 일본의 그 왕실인 아키히도 왕이 평민 출신인 마치코 이 비하고 이제 미치코 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뭐 대단했었어요. 이 간장집 딸이었죠. 부잣집 딸. 근데 그 둘이 미치코 비를 어디서 만났느냐? 가로이자의 테니스 코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일본 여성들이 다 테니스 라켓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왕실 네. 간택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은 상당히 테니스에서는 동양인으로서는 동양 쪽으로서는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마이클 청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본이 지금 이번에 정현 선수가 나온 걸 보고 와 드디어 또 김연아가 또 한 명의 김연아가 나타났구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약간 기운 없어 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갖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수님 테니스 왕자라는 일본 만화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예요. 이거가 아니 배경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일본이 이제 도쿄 대지진 네. 후쿠시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돈 있는 사람들이 네. 좀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전 작가의 시선,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용욱 작가님. 안녕하세요. 웰컴.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동장군은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왔어요. 조진주님, 전용욱 작가님 군대 필 나네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셨냐 물어봤어요. 제가 여군으로 들어갔으면 혹시 별 달았을지도 모른다고 남들은 그러더군요. 사회에서 별을 여러 번 달았는데요. 농담입니다. 4850님. 너무 감사해요. 자, 저는 하우스 수박 농사지는 55세 아줌마입니다. 봉도사님 너무 재미있네요. 좋아요. 파이팅. 야, 멋진 분이시네요. 수박 보내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박 보내면 여기서 수박 농장까지 하고 이 자리에서 보이는 데서 딱 자를 테니까. 수박 먹고 싶네 진짜. 네, 굉장히 저기 부자신 것 같아요. 하우스 수박 농사면.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어허. 슈퍼 가면 있더라고요. 이야, 수박. 그거를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이시구나. 수박을 보내주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먹을 텐데. 사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죠? 저만 꽂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온 국민이 꽂힌 인물.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정현 선수. 그래서 아까 정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딱 막았어요. 왜? 우리 4부에서 한다. 네. 분들이 영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으로 많이 갔죠. 네. 그리고 또 일부가 이제 부산으로도 오기도 했고. 그렇죠. 말레이시아도 가고요.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가고. 가고. 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로망이고 가장 좋아하는 문화가
영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왕실 체제도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섬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사의 나라.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는. 테니스의 종주국이 영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또 테니스에 예, 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하고 이제 골프라는 이 두 스포츠를 보면은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매너가 꽝인 선수는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그 굉장히 공격적이다 할 수 있는 거를 테니스에서는 악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너를 중시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현수 선수가 보여준 그 글로벌한 매너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네. 어떤 점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막 밤새 응원하고 거의 이제 무슨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속어지만은 국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 울고 막 목숨 걸고 응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선수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만은 이기고 싶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현 선수를 제가 보면서